네, 김찬동 FM 모닝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4부에는요, 특별한 시간이죠.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바로 굿모닝 인문학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충은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혹시 일본 작가인데요. 네.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작가긴 하지만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작년에 그 가수 아이유가 네. 그 다자이 오사무가 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좀 서점에서도 많이 팔렸던 네. 그런 또 책이고 또 작가이기도 한데 네. 오늘은 그 다자이 오사무가 쓴 사양이라는 책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자이 오사무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에 담겨 있는 사랑과 혁명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저희가 한번 좀 건드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굿모닝 인문학 떠나보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합니다. 오늘 신현선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작년에 저희가 다자이 오사무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이 쓴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을 네.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콘텐츠가 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요?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많은 분들이 그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아이유가 그 작품을 또 읽어서 네. 방송에 나와서 또 언급을 하는 또 그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또 큰 반응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간 실격이 필적할 만한 작품이죠. 사양. 네네. 그 작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양이라는 작품이군요. 네. 지는 해라는 네. 뜻이죠. 마찬가지로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자이 오사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그걸로 학위를 했습니다. 그 작가로. 그렇군요. 네, 예. 너무 좀 젊은 시절에 많이 좀 경도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네. 그 제가 느낀 부분들을 독자하고도 좀 나누고자 오늘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양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들여다 보기 전에 네.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우리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사히 신문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1세기의 비틀스라고 BTS를 지칭을 했는데요. 네네. BTS의 성공 비결로 아마 사회성 있는 메시지나 자신 내면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거를 꼽았거든요. 갑자기 BTS가 나오나 하실 텐데 네. 여기 필적할 만한, 그러니까 패전 후의 그 일본 시대에서 아마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존재라고 할 만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문학에는 정말 아이돌 같은 그런 존재였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패전 후에 그런 상태를 보여줬는데 당시 사양족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예. 다자이를 인기 작가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광풍을 일으킨 그 존재감 있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다자이 오사무 작품을 가지고 뭐 평을 해주신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마타요시 나오키라는 문학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대개의 함정은 다자이가 예고해준다고 믿는다. 다자이 문학은 내게 예언서였다. 여러분들 냉정과 열정 작가 쯔지 히토나리라는 작가는 예. 아시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울에 비춰진 내 민낯을 들여다본 것처럼 참 기묘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계속 읽히는 것은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 덕분인지도 모른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이렇게 이 사양이라는 책을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네.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줄거리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사양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네. 몰락해가는 한 귀족 집안을 중심으로 변환기의 혼란과 시대의식을 네. 그린 소설이에요. 패전 후에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등장인물을 보면요. 주로 지금 4명이 나오는데 네. 주인공 가즈코와 이 시대의 마지막 귀부인인 어머니, 그리고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자살로 마감을 하는 동생 나오지, 허허. 그리고 가즈코가 사랑하는
방탕한 소설가 우애하라. 이 모두가 패전 후에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4명의 인물은 또 다자이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인 아버지가 죽고 가세가 기울자 그들은 이제 도쿄를 떠나서 이제 한 산골짜기 산장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네. 귀족이었던 그들은 일하는 법도 모르고 돈 버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가즈코가 이제 작품 속에 이런 말도 하는데요. 돈이 없다는 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며 구제할 길 없는 지옥인가 하고 난생 처음 깨달은 때에서 가슴이 메었다라는 네. 그 돈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주는 그 존재감, 위압감이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며 이제 그들은 재산을 축낼 뿐 전쟁이 끝나고 민주주의 사상, 혁명의 사상이 물결처럼 밀려드는 시대에 귀족이라는 신분은 점점 사라져 가는데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귀족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오지는 자신이 귀족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결국 자살하고 가즈코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네.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대. 그런 이제 가로막는 도덕은 가즈코에게 뛰어넘어야 할 벽이었지만 네네.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즈코는 모든 역경을 다 뛰어넘고 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결의를 합니다. 오늘은 그 교수님께서 네. 이 사양이라는 책 안에 담겨 있는 그 표현, 네네. 예, 그 각 등장인물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자의 오사무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럴까요? 네. 어떤 표현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주목할 것은 이제 작품 속에서 보면 수사법들인데요. 네. 대략적으로 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법. 네. 네, 봅시다. 네. 제 양쪽 입가에 생긴 희미한 주름을 봐주세요. 슬픈 세기의 주름을 봐주세요. 또는 제 가슴의 무지개는 불꽃의 다리입니다. 가슴이 다 타버릴 정도의 그리움입니다. 제 가슴의 이 불꽃은 당신이 점화한 거니까 당신이 끄고 가세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 수가 없어요. 지금 내세운 문장이라면 약간 좀 손발이 약간 네. 그런 문장이긴 오글거리실까요? 그런 문장이긴 한데 네. 수사법은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들로 인해서 독자는 화자의 복잡 다단한 그런 내면 심리를 정말 잘 이해하고 공감을 폭을 확장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자이가 나에게 얘기하는 듯한 나랑 정말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설 다 읽고 나서도 정말 한 편의 그림처럼 장면이 선명하게 남는 것도 아마 그러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군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인공 가즈코가 이렇게 감정,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등장 인물의 어떤 네. 그 마음과 대사를 통해서 한번 좀 대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불안이란 감정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즈코의 역입니다. 네. 아무래도 더 이상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초조함. 이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일까? 가슴에 괴로운 파도가 밀려와 마치 소나기가 지나간 하늘을 흰 구름이 잇따라 분주히 전력 질주에 지나가듯 내 심장을 쥐었다 풀었다 한다. 이게 이제 불안감을 표현한. 네, 이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편지를 쓰고 기다리고 네. 이제 그 사랑을 해보셨죠. 네네. 그럼요. 얼마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타들어갈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라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분위기에 내 냄새는 조금도 배어있지 않은 듯했다. 나는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도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기묘한 생물처럼 여겨졌고 나 혼자만 덩그러이 내동댕이 쳐져서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는 저물녘 가을 벌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듯한 이제까지 느껴본 적 없는 처참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것이 시련이라는 걸까? 벌판에 이렇게 꼼짝 않고 망연히 서 있는 동안 해가 완전히 저물어서 밤이슬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니 눈물 나지 않는 통곡으로 양 어깨와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거려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느껴지시나요? 너무 비참하다. 네. 그 심정이 너무 비참하네요. 네, 아마 그래서 제가 등장인물과 자기 자신을 오버랩하는 독자들은 굉장히 이 심정에
몰입해서 갑자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이런 걸 같이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치 그 다자의 오사무가 독백하는 듯한 그런 그쵸.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너무나 파멸형, 우울하다, 뭐 이렇게 허무감 이런 거에만 이렇게 집착이 되었는데 네. 의외로 이런 굉장히 예리한 섬세한 감정의 표현에서도 절대적 독보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있습니까? 네. 그 지금은 이제 뭐 불안, 실현 이런 게 좀 네.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으니까 네. 좀 긍정적인 거 밝고 그런 걸 묘사한 그럴까요? 거 있습니까? 행복감. 행복감 있어요? 행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 예, 예. 전 지금 행복해요. 사방의 벽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와도 지금 저의 행복감은 포화점이에요. 재채기가 날 만큼 행복해요. 재채기가 날 만큼 행복하다. 사랑을 잃었어요, 이때. 야, 네. 그,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행복의 고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돌 노래 중에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네, 잘 야. 꼽으셨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읽어도 감정 표현이네요. 그렇죠. 지금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네. 읽고 요거 감동을 하고 감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을까요? 동생 가와츠코와는 정말 다른 생의 방향을 갔던 나오지라는 동생 굉장히 우울한 말이 나오는데요. 네. 세계의 불안이라는 거기에 집착해서 네. 결말은 좋지 않았지만 나오지가 이런 말들을 해요. 네. 내가 조숙한 척하니 사람들은 나를 조숙하다고 수군거렸다. 내가 게으름뱅이인 척하니 사람들은 나를 게으름뱅이라고 수군거렸다. 내가 소설을 못 쓰는 척하니 사람들은 나를 못 쓴다고 수군거렸다. 내가 거짓말쟁이인 척하니 사람들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수군거렸다. 내가 부자인 척하니 사람들은 나를 부자라고 수군거렸다. 내가 냉담한 척하니 사람들은 내가 냉담한 놈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신음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괴로운 척한다고 수군거렸다. 왠지 자꾸만 다 어긋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황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네. 나를 평가하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네, 그린 거네요. 맞아요. 네. 내가 가짜로 했을 때는 네.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일 때는 가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척한다고. 네, 정말 괴로워서 고통에 몸부림 죽을 것 같이 힘든데도 그때도 네. 괴로운 척하지 마라는 거죠. 너무 위로가 되지 않고. 외로운 어떤 그런 나오지의 네. 그 상황이 그대로 네. 드러나고 있는 것 이 같아요. 글에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이 다자 오사무의 문장을 보니까 네. 진짜 뭐랄까 정말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그거를- 써내려간 그런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그대로 토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내가 자신이 우울할 때 또는 기쁠 때 뭐 아무튼 여러 감정의 상태에서 읽을 때마다 그게 그때마다 그대로 좀 밀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지가 또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는 살기 힘든 그런 존재로서 봤는데요. 네. 나라고 하는 풀은 이 세상의 공기와 햇빛 속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내게는 희망의 지반이 없어요. 결국 나의 죽음은 자연사예요. 이런 말들을 했었고요. 허허. 굉장히 부정적인 세상에 대한 피폐한 세상을 전면을 다 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가즈코가 사랑한 그 우에하라라는 인물은 죽을 작정으로 마시고 있지 살아있다는 게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하는 그런 여유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냥 너무 슬퍼. 까지 패전 후에 그 일본 시대상을 그대로 대변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쟁, 일본의 전쟁 후에 굉장히 피폐한 허무한 그 네. 시대상에서 정말 맨정신으로 맨얼굴로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을 그 상태를 이런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이제 이 사양이라는 네. 작품을 네. 보면, 뭐, 불안, 시련, 그 다음에 뭐, 죽음, 약간 뭐랄까, 좀 회색 빛깔의 어떤 그 문장들이, 네. 상당히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제를 보니까 사랑과 혁명이라고 네. 또 붙이셨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랑과 혁명이라는 그 단어는 네. 왠지 이 소설하고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단어들이 붙은 이유는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사양에서 이 사랑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드러나듯이 이제 다자이는 그 시대의 세상의 파멸과 붕괴를 직접 목격을 하고 정말 온몸으로 고뇌한 작가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미치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으로는 살아낼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시대였죠. 그래서 네. 타락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삶의 왜곡이 정말 극에 달한 현실 속에서 다자는 자신을 응시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랑, 가즈코가 나는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살아나가야겠다. 전투 개시. 난 꼭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어른들은 우리에게 혁명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장 어리석고 나쁜 것이라고 가르쳤다.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우린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패전 후 세상 어른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아무래도 그들이 말하는 반대편에 진정한 살 길이 있을 것만 같았다. 혁명과 사랑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맛있는 건데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어른들은 심술궂게도 우리에게 덜 익은 포도라고 거짓말했던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확신한다.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다자의 인생에서도 예술에서도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네. 다자이가 추구했던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그 연애 이런 감정을 넘어서 어쩌면 이제 인간 본성에 녹아든 그런 순수함의 결정체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그렸는데 이제 그 사랑은 사양이라는 작품 속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심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즈코가 이렇게 결의를 하죠. 저는 저의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 씩씩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생아와 그 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낡은 도덕과 끝까지 싸우며 태양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신도 당신의 투쟁을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즈코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살아있다는 것. 이 얼마나 참을 수 없고 숨이 끊어질 듯한 대사업인가. 이런 말들은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용감하게 싸워서 굉장히 이게 혼란한 어수선한 정말 핍진한 이런 세상이지만 용감하게 싸워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존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정말 힘차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네. 격려와 용기를 네. 불어넣어주는 그런 그렇죠.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군요. 책에는요. 살아내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에 대한 책을 네. 한번 좀 들여다봤고요. 네네. 끝으로 네. 그렇다면 왜 다자이 오사무인가? 이 작가를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낸 이유는 무엇인지 네. 교수님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자이를 봤을 때 핵심 인간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약한 인간은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다. 네. 이런 게 좀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는 약하다는 거, 약함을 모르는 사람을 정말 혐오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약한 자,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애정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혐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혹함, 자만심, 자신감, 완고함, 탐욕, 위선, 비열 이런 것들을 정말 겹겹이 입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람 마음을 짓밟고 비난하는 그런 강자들에게 정말 대적하고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거기에 지금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저는 다자이 후사만큼 정말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척하지 않고 사용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애 같은 부모 자식 간의 애정과도 다른데요. 네. 그래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전부를 쏟아 타인을 받아들여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작품 속에 느껴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진솔한 모습 이런 거에 차가는 굉장히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약자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군상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인간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면에 흐르는 감정들을 일상처럼 풀어놓는 것 같아서 정말 친근하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인물들의 말 건냄 이런 거는 절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희망과 가능성에 열매를 던져주는 그런 건네는 속삭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언어의 마술사라고도 할 수 있는 다자이 오사무 너무 많은 말들이 지금도 독자들에게 그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우리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제각각 자신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자신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전하는 이 속삭임이 네. 들리시나요? 음.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생을 마주하고 간절함을 실어 이야기하는 그런 다자이의 말, 그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네. 정말 무엇보다 작가의 진면목과 체온을 드러낼 수 있는 걸로 지금 다자이 말을 제가 지금 중점을 두었는데 네. 좀 어록, 명언 이런 것들의 이제 강점을 보였던 그러니까 작가의 삶의 언어들이 네. 정말 잘 녹아 있어서 좀 한마디의 메시지, 한 줄의 내공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독자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해를 가슴에 안고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사회가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청년들뿐 네.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좀 격려와 또 위로가 되는 네. 그런 책, 그런 작가의 이야기라고서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